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한 절 합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참여한 모든 자들이 이 땅의 삶이 참으로 과실을 많이 맺는 많은 사람 어른들을 인도하는 이 복된 과정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2018년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52주인데 한 주는 저희들이 서울에 올라가는, 주일날 서울 올라가는 일이 있어서 51주가 되었습니다. 51주째인데 마지막 주입니다. 개인의 가치 부분에 상승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작년에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연결하면서 금년에는 개인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그걸 52만에 다 못하고 지금 급하게 방법 논의를 빨리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개인의 가치는 현재적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걸 상승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내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이뤄야 될 일이고 목표단 말이죠. 근데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모르고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고는, 그래서 단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 올라가는 방법만 지금 현재 빨리 급하게 얘기했는데 크게는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원리적으로 두 가지. 돈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사람의 가치는 돈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람 따라서 몰입하지 마라. 저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내가 사람 많이 가는데 내가 덩달아서 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따라가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게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두 번째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기준이 있는데, 우리 내 개인이 살아가는데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하고 객관적이 되어질 적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는 그 가치를 분명히 결정하는 이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워낙 많고 워낙 다양한데 일률적으로 제 개인의 지금 현재 가치도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지고 어느 정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주변 상황의 가치를 전체가 다 일일이 지목해서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하기에는요, 시간이 무한된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의미한 기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딱 모든 사람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 주변 상황 중에 두 가지를 지목해서 기준이 뭐냐? 그걸 우리가 접근해보자. 그래서 그 주변 상황의 가치에서는 주변 상황을 통해서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주변 환경이 뭐냐? 첫 번째는 국가라는 게, 국가. 전부 다 국가가 소속 안 된 사람은 다 없잖아요. 다 국가 소속으로, 다 현재 인류는 전체적으로 다 국가 소속이 있다.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이 주변 상황. 그 다음에는 남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화시키라 하는 것도, 결국은 상대화라는 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상대화시키라 하는데, 국가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형태가 우리 인류 사이에 이루어진 내용은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인류사는 오래됐지만은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런 것이 국가구나 하고 된 것은요, 결국은 1945년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엔의 성립으로 인해서 유엔이 국가라고 인정해주면 국가가 되는, 이제 그런 것이 불과 한 70년, 7, 80년밖에 안 되는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 우리 전 인류는 이 국가에 있으면서도 이 국가에서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른 대처냐, 어떤 정치를 해나가야 바른 정치냐, 이것이 아직 개념적으로 안 잡혀 있어요.
모든 어떤 그 개인은 전부 다 나는 완벽하게 국가에 대해서 잘 안다 싶으지만은 그 과거의 옛날의 이론들 누군가가 글로 써갖고 남긴 그 국가라는 개념이 없을 때 남겨진 그런 이론들을 가지고 현재의 국가에다가 적용하는 여러 가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개인마다 기준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이 없이 지금 국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럼 1945년 이전에는 국가는 어떻게 해서 영향을 받아왔느냐. 그거는 590년부터 1500년간 인류사에 영향을 끼친 교황제도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고 오다가 1945년에 유엔이 성립되면서 이 교황제도에서 유엔으로 패턴이 바뀌면서 인류사회는 국가라는 것이 뭐냐 하는 이런 쪽이에요. 뭔가는 지금 접근해야 되는데 기준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모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뭔가 쓴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 쓰임받다 하면 아주 큰 어떤 가치가 있는 듯이 하는 건데 그건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국가 내에서 있는 자기 형편에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어떤 그 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한다 그럴 적에 통치자와 그 밑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치자로서 볼 적에는 가장 그 국가 안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 통치자의 눈높이, 통치 이념을 맞춰가는 것이 이것이 국가의 어떤 게 되는 거고 통치의 어떤 내용에서 국가와 연결한 기준에 맞는 건데 그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또 개인은 자기가 국가와 연결해서 국가에 대해서 뭘 해달라는 불평하는 것보다도 자기보다 누구나 국가 안에는요 어느 누구 개인에게도 그 개인보다 약한 더 어려운 그것도 낮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가 해서 내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통치자와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이 통합적으로 하나의 기준적으로 국가를 이루는데 서로 간에 힘이 되어진다면요 그 국가는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하는 데서 이 개인의 가치 부분과 개인이 또 국가와 연결할 수 있는 내용에서 어떤 그 주변 상황의 기준을 찾아내라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두 번째는 남녀잖아요. 그 기준에 어떤 현재 상황에 있는 데서 기준을 찾아라 그럴 적에 남녀란 말이에요. 남녀. 이 남녀를 할 때 남녀를 인류 전체가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두말할 거 없는 거고 그 모든 남녀가 국가라는 범위 안에서 지금 현재 전체가 존재하고 있는 그 위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을 두고 남녀를 했는데 왜 남녀를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묶어두지 아니하고 남녀로 구분하느냐. 남녀의 존재는 인간이 어느 누가 아니면 국가가 안 그러면 어느 개인이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남자가 출생하게 만들고 남자가 많게 만들고 여자가 많게 만들고 거기에서 필요할 때 따라서 남녀의 수를 구별하고 조절하고 안 되잖아요. 남녀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재로서 인류사가 지금 현재 전 인류가 70억이 되어지는데 그 속에 개인적으로 있는 남녀는 내가 남자 된다든지 내가 여자 되는 것은요 이거는 자기하고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내 의사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럼 내가 남녀로서 국가에 어느 국가에 속해지는 것 그것도요 사실은 전혀 개인이요 관여할 내용이 아닌 거죠. 이런 내용에서 이 남녀의 상대라는 것과 국가라는 이 개념을 연결해서 이 왜 남녀가 상대가 되어야 되느냐 상대가 되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이거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자라는 자리에서 남자를요 철저하게 자기와 다른 그리고 자기 아주 좀 이상한 거지만은요 왜냐하면 자기라고 할 때는 그 자기와 다른 자기와 할 때는요 그 남자나 나 여자나 동일하게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개체는 딱 같은데 어떻게 해서 구별해서 남자로 어떻게 구별해서 여자냐. 내가 여자 된 것은 남자가 있으니까 내가 여자로 있는 거고 또 남자가 된 것은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되는 이 구별성 이 상대성
이거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인들의 존재를 철저하게 피조물의 자리에 철저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국가라는 것에서 내가 존재하는 것에는 어떤 절대적인 위치에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어떤 어떤 명령을 받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어떤 명령이라고 하면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해서 내가 남자 아니면 여자라면 국가의 안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숙명, 주어지는 숙명, 어쩌면 수행할 수밖에 없는 명령, 이런 요소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존재는. 그러면 그 철저하게 국가에 속한다, 국가로서 남자, 여자라 할 적에는 개인계는요, 이 남자로서의 여자, 여자로서의 남자에 대해서 대항이 아니고 내가 존재하는 것에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의 남자,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인정할 수 없는 여자, 요 위치를요, 분명히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 기준이라, 기준. 남자를 상대한다, 여자를 상대한다는 것은, 성적으로 서로 차별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차이를 두고, 절대적으로 동일할 수 없는 내용. 그래서 차이를 두고 서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것에 대한 내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결국 나라는 거예요, 나. 나라는 존재는 남자가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나라는 존재는 여자가 있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요 인식이 필요하다, 이 인식이. 근데 개인이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주변에서, 한 사람이 살아가는 주변에서 개인에게 이런 생각, 이런 내용의 말을 어디서든가 들을 수 있느냐? 전혀 못 듣잖아요. 전혀 못 들을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서 개인의 가치를 바로 찾겠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개인의 가치를 내가 찾겠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내용들을, 이런 멘트들,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는 돕는 거죠, 돕는 거. 돕는 거지. 여기서 새롭게 새로운 일을 창설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발표했기 때문에 뭔가 변화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기준 자체가 변하는 게 발견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이 기준을 이제는 듣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듣는 정도. 이미 듣는 정도에서 시작이 되지만은 이것은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그 기준에 대해서 내가 나아가야 되고, 내가 반응해야 되고, 내가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살아가는 삶의 흔적을 남겨야 돼. 그건 아까 국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만은, 통치자의 자리에 나아갔다. 그럼 나아갔으면 나아간 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국가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장 곤란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해야지. 지금처럼 자기 이름을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니까, 누군가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니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남겼다. 그 실적을 목표로 해갖고 남겨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기억을 할 만한 그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내가 통치자로 활동한다. 그건 안 맞단 말이야. 즉,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하는 그 인식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참 남자로서의 어떤 위치, 또 어떻게 하면 여자로서의 그 위치를 서로 간에 가까운 대로, 가까운 위치로서 하나 되는 내용으로서 이것을 인식하느냐. 그건 우리 사회가 남겨진 결혼을 통한 가정이라는 환경을 우리는 또 다시 살펴보는 가정이라는 위치는 결국 개인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창조된 그 원리로 만들어지는 이 원리가 있는데, 그 내에서 우리 개인의 가치가 상승되어질 환경이 있는데, 그것 자체를 개인이 따로 떨어지면은 이게 남자 여자로서의 어떤 참 서로 상대하고 서로의 가치를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없어져 있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가정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가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때부터 받아들이기 위한 훈련의 시작이지. 이게 서로가 완전하니까 가정을 이뤘다. 남자로서 완전하고 여자로서 완전하니까 가정을 이뤘다. 이거는 절대 아닌 거죠. 그런 인식이 필요하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도대체 왜 사회의 제도로 남아있느냐. 이 가정이란 제도도 인간으로 하여금 존재하는 것과 인간으로 하여금 참 국가에 속하게 한다는 것과 남자로서 여자로 존재한다는 것과 또한 가정으로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도요, 결국에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인식이. 내가 함부로 가정을 깨뜨리고 내가 함부로 남의 가정을 깨뜨린다. 이거 어마어마한 어떤 그 사건으로 개인 인식이 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내가 깨뜨린다 하는 그 개념은요, 이거는 엄청나게 끔찍한 일로, 내 가정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깨뜨리지 못하지만은 내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깨뜨린다 그 자체는, 이것 자체를요 의식한다는 게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 불충이라 뭐랄까 하나님 앞에 불경이죠. 불경. 즉 창조자 앞에 불경이 되어지는 이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지금 각 가정을 깨뜨리는 가장 인류사에서 흔하게 남아있는 이 전쟁이라는 요소를요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전반적인 내용을 가정을 깨뜨리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가치가 있겠느냐. 국가가 진행한다, 어떤 개인이 뭔가 일을 한다 그럴지게 가정을 깨뜨릴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있을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가정이라는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거기에서는 가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내가 전혀 객관적이지. 나를 객관화시키는 분명히 또 다른 존재가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여자가 연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구조가 나오는 게 구조, 인간 존재의 구조가 남자로서 여자로서 단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으로 되어서 1대1의 남녀 되어지면서 연결되어지는 또 다른 인간이 출현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구조가 이 가정제도란 말이에요. 가정제도. 이런 내용을 내가 깨뚫고 있어야, 이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이것은 철저하게 내 한 사람의 존재로부터 다음에 다른 존재로 연결된 이 모든 것은 인간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의 섭리 속에 주어져 있는구나. 나는 단지 그 속에 얹혀 있는 그 내용이 개인에게 인식이 되어야 비로소 자기의 존재, 비로소 자기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접근해 갈 수 있는 분명한 어떤 개연성이, 그런 안목이, 그런 어떤 시각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적어나 가정을 가져보지 못했던, 가정이란 두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가지 못했던 남녀가, 또 아이를 출산해보지 못한 남녀가 자기 개인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 고민은요, 실제로 그거는 개인인 자기의 어떤 방향, 내가 어떤 욕심을 내서 나아가는 방향에서 가치지, 그건 올바른 가치 지향, 즉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그 요소는요 절대로 될 수 없죠.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이 남자다, 인간이 여자다 그럴 적엔요,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 분명히 가정을 지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가정이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류를, 또 다른 인간을 분명히 연결하는데, 출산하게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분명히 가지고, 그 가정도 결국 나와 같이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 인간이면 틀림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바른 방향으로 많은 사람을 오는데 인도하는 쪽의 방향에서의 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 개인이요 분명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야 인간의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결국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개인의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인간이라 하는 이 내용을 고백을 하는, 어느 내용에서 내가 고백할 거냐, 어떻게 고백할 거냐, 여기에서요 시작점으로 보는 거죠. 시작점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떨어져 있느냐, 인간의 가치가 내 개인이 보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내 가치가 떨어져 있느냐라고 할 때는 바로 인간의 조건을,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인간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설명하는 가운데 남자로서 여자로서 이 어떤 차이에 대한 내용과 그러고 가정에 대한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자녀 출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자녀가 향후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인간의 조건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내용에 내가 어떤 영향을 맺을 것인가라는 이런 내용이요, 함축적으로 표현된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통치자로서, 그런 사람이 국가의 국민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사회, 그것이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 그런 쪽으로 이걸 개인이 받아들이고 개인이 적용하고 개인이 거기에다가 생활이나 모든 것을 맞춰가면은 지금의 인류사회에 비하면 자기 가치를 전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재적인 내용에 이런 걸 우리가 덧입혀서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못해왔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런 내용의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인간에게 적용시키자, 국가 통치에 적용시키자, 개인의 남녀에 적용시키자 할 때 우리는 분명히 보다 밝은 미래를 예측을 해낼 수 있겠다, 이래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장담을 큰 소리를 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래 보는 거죠. 남자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여자를 상대할 때 볼 때는 여자의 받침이 있어야 존재성이 안정됩니다. 존재성이. 그리고 가치를 매기는 데에 어떤 능동적인 가치를 매기는 일에 어쩌면 그것이요 안정적이다. 내가 안정적으로 존재를 안정해야 다른 데서 다른 것을 능동적으로 가치를 판단할 때 굉장히 객관성이 있도록 되어진다.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두어야 존재성의 안정성이 있고, 존재성의 안정이 있고, 이거는 여자는 수동형 가치에 대해서 이걸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남자 여자의 존재에 대한 차이를 그러면서 동일하게 두 존재가 1대1로 만나는 가정에서만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온전하게 싹이 필 수 있는 어떤 시작점으로 본단 말이죠. 각각 다르게 남자 여자가 다른데 한 남자는 이렇게 하고 또 다른 그 여자는, 그에 상대된 여자는 엉뚱한 생각한다.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 요소는요 전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남자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 목표를 하면은 각 남자 각 여자는 목표하는 가정에서 주어지는 남자로서 또는 여자로서 자기가 남자로서의 조건, 여자로서의 조건에 대해서 상대에서 남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것을 준비한데도 목표점이 주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상대성의 개론을 보는데 이 개론성의 차이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앞으로 제가 이제는 내년에 이제는 2019년이죠. 19년에서 주일 예배를 요 내용을 주로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남녀 상대화에 대한 이론의 부분에서 한 7가지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수술적으로 한 7가지 일단 표현만 하고 이걸 내년에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자는 사회성이 주 강점이고 여자는 가정유지가 주다. 그럼 두 번째는 남녀는 돕는 배필의 시작점이고 종착점인 것이 바로 가정이다. 세 번째는 남녀의 어마어마한 능력 차이가 서로가 능력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언어가 극복한다. 어느 부분을 언급합니다. 그 네 번째,
남녀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성의 책임은 교회에 있다. 국가나 정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 문제를 가지고 국가나 정부 요구에 아무것도 없다. 교회가 요구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다음 다섯 번째, 남녀의 구분은 코에 숨을 쉬는 동안만 주어진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잘 모를 거예요. 여섯 번째, 사춘기에서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 사춘기가 동일한 기회가 주어진다. 남녀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남녀로서 이제는 어떤 구체성이 구분되어진다 이런 거고, 이것은 사춘기는 동일하게 기회로 주어진다. 일곱 번째, 남녀 그리고 가정 단위 언어 사용 효율에 극대화는 결국은 사탄을 실제화하는 사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남녀가 쓰고 있는 언어, 그래서 그 차이를 극소화시키는데, 근데 그거 효율에 극대화는 사탄을 실제화시킨다. 현재적인 존재로서 인식하고 현재적인 존재로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사탄의 존재를 실제화시킨 데 있다. 남녀는 바로 그런 기능 때문에 남녀로 구분되어 있다. 인간 한 존재로 하지 아니하고 남녀로 구분해서 이것을 사탄을 존재성으로 해서,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남녀니까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 사탄을 실제하는 데서 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